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어 맡고 있는 김진경 선생님입니다. 저희 이제 예비고이 아이들 방학 때 어떤 것들 준비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저희 1학년은 국어가 교과서로 이제 대비를 했어요. 근데 2학년부터는 좀 학교별로 달라지는데 거의 이제 대부분의 학교가 이제 수능 체제를 따라서 1학기에는 문학이 들어가고 2학기는 독서인데 이 독서는 비문학이에요. 그래서 독서라는 교재 자체가 있는데 그걸 보시면 여기 독서에 비문학만 있는 게 아니고 비문학과 문학이 같이 섞여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여기에서 이제 비문학 지문만 골라서 하세요.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제 독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서만 비문학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수능 기출이나 평가원 기출을 가지고 더 넣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2학기 때 독서가 들어가면 아 차라리 문학이 쉬웠어요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문학은 저희가 1학년 때부터 계속 했잖아요. 그래서 1학년 때는 1년 내내 1학기 문법도 하고 2학기 문법도 하고 그다음에 문학을 계속 해왔는데 이 독서라는 과목은 굉장히 생소한 과목이에요. 아이들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거의 예비고일 겨울방학 때 비문학, 독해법 뭐 요 정도 그 다음에 혼자서 뭐 집에서 대비를 했다면 매산비 정도 풀었어요. 요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가지고 2학기 때 독서를 하는데 이거를 좀 고민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내신이기 때문에 내신은 내신답게 하면 되거든요. 그때 들어가서 이제 딱 그 지문만 가지고 하면 되는 거죠. 그다음에 3학년 때는 어머니들이 이제 여기서 선택을 하실 텐데 엄매를 선택할까 화작을 선택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수능을 생각을 한다라면 수능에서는 이게 엄매가 문법이거든요. 엄매를 선택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표점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해서 인서울 가겠다 하는 애들은 엄매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뚜껑을 열어보면 아이들이 이제 문법에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화작은 쉬울 것 같으니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이 이제 화작을 선택한다 그러면 그때는 수능을 버리시고 일단 우리 내신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때는 머릿수가 많은 걸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엄매는 따로 어떻게 하냐 따로 이건 준비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 예비고이 겨울방학 때 저희가 딱 뚜껑을 열면 2학년 때 문학하고 독서 1, 2학기 들어가지만 엄매를 안 할 수는 없어요. 문법을. 그래서 1학년 때부터 해오던 거기 때문에 저희가 2학년 때 엄매를 하고 그 다음에 예비 고3 때도 또 한 번 엄매를 하는데 수능까지 거의 3번을 반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과목 자체 엄매를 선택 안 한다고 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신 선택을 할 때는 아이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걸로 그걸로 하시는 게 가장 현명하세요. 자, 이제 문학 내신 출제 경향을 보시면요. 여기 문학은 1학기 때 거의 대부분의 학교가 다 이렇게 다 문학을 하세요. 그래서 좀 특이한 학교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이 2학기도 쭉 문학을 가져가는 학교가 있어요. 또는 2학기 때 이 문학을 아예 이제 풍문고 같은 경우에는 문학하고 엄매를 2학년 1학기부터 2학기 때까지 같이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시험을 2개를 보는 건데 걔네는 선택 과목까지 하면 2학년 때 국어 과목을 3개를 보게 돼요. 그런데 자, 애들이 선택하는 공통 과목을 문학하고 그 다음에 문법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년 내내 가져가고 독서는 언제로 가냐면 고3 때 아이들 수특하잖아요. 그때 아예 그냥 빼버려요. 이게 좀 특이한 케이스고 어떤 좀 정말 특이한 학교는 문학만 쭉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쪽에 고에서 이제 중상고 같은 경우에는 2학기 때 독서가 들어가요. 지금 2학기 독서를 하고 있는데 2학년 애들 말만 독서지 거의 3분의 2는 문학을 내세요. 그러니까 독서 지문 몇 개, 나머지는 문학. 이건 학교의 이제 그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저쪽에 한영예고 같은 경우에는 이거 빼버리고 엄매를 그냥 하세요. 그래서 걔네는 이거 선택 과목 할 때 엄매냐 화작이냐 선택 과목 할 때 이걸 아예 없애버리셨어요. 그냥 우리는 다 엄매만 할 거야. 왜냐면 그게 맞아요. 왜냐면 수능에서 얘를 가져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수능까지 생각하시면 아 엄매는 애가 좀 문법 어려워해서요. 그런데 엄매는 끝까지 놓으시면 안 돼요. 고3 6월까지. 그래서 애들이 6월 모평을 보고 나서 내가 7월도 봤는데 나 그 여름방학 때쯤 됐는데 나 도저히 엄매가 자신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화작으로 갈아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매를 선택 안 하고 처음부터 화작을 했다가 화작이 쉬운 건 아니거든요. 화작 지문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저는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절대 이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남자애들 뿐이 아니고 여자애들도 저희 모의고사 수능 볼 때 시간이 문제인데 시간이 남는 애들이 없잖아요. 근데 화작은 더 어려워졌어요. 예전보다 이렇게 선택으로 들어오면서 그냥 또 다른 비문학이라 보시면 돼요.
그 길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시간상의 여유가 있는 애들이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언매를 선택을 해야죠. 근데 처음부터 화작을 선택해서 갔는데 화작이 점수가 안 나와. 여기서 두세 개 틀린 애들 많거든요. 그러면 그때 6월에 가갖고 얘로 갈아탄다? 그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화작은 그냥 읽어서 화법과 작문이니까 이건 따로 배울 것도 없어요. 그냥 비문학 풀듯이 풀면 되는데 언매는 문법이니까 저희가 차곡차곡 정리를 해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얘를 하다가 얘로는 갈아탈 수 있지만 이 화법을 선택해서는 언매로 나중에 갈아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화작을 선택했는데 시간이 계속 부족하고 계속 두 개씩 틀리는데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져가시는 게 맞으세요. 그래서 저는 고3 아이들한테 고2 때부터 이제 선택할 때부터 언매를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학교 가서는 선생님 이게 더 많아요. 그럼 이거를 하셔야죠. 근데 요거는 계속 수능에서는 이걸 가져가시는 거예요. 자, 문학 내신 출제 경향을 보시면 아이들이 2학기 때 이제 국어를 처음 손놓게 되는 게 2학기 중간고사거든요. 1학년 2학기 중간고사. 지금이잖아요. 지금이 중간고사가 이제 고전시가 들어가서 어려워요. 그 다음에 기말고사가 중세문법 들어가잖아요. 훈민정음. 그러니까 이제 지금 타이밍부터 손을 놓기 시작하는데 어떻게든 끌고 오고 있거든요.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2학년 문학은 거기서 한층 더 한 2배 정도 어려워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어려웠냐면 선생님들이 이제 말장난이 심해지신데 개념을 갖고 말장난 하시는 거예요. 1학년 때는 그냥 요거 외워갖고 이제 있냐 없냐 보면 됐는데 2학년 때는 그게 아니죠. 그 다음에 문학에서 지금 보신 문학책이 이렇게 두꺼운데요. 이걸 한 학기에 중간 기말에 다 완료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범위가 굉장히 많아요. 거의 대단원이 5개 대단원인데 그거를 2번 시험에 마무리를 해야 되니까 범위가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오는 작품들은 보시면 다 들어와요. 현대시, 고전시, 현대소설, 고전소설, 극수필, 뭐 전 영역이 다 들어오죠. 근데 교과서만 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외부 작품이 들어와요. 학교에서 프린트를 주시거든요. 예를 들면 김소월의 작품을 배웠어요. 그럼 교과서에 나오지 않는 김소월의 외부 작품을 또 주시죠. 그럼 거기서 끝이 아니고 이 외부 작품에 또 외부 작품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2학년 때는 범위가 굉장히 많다고 보셔야 돼요. 문학 자체가. 그래서 특히 남자애들 같은 경우는 되게 어려워하죠. 그냥 표현기법 같은 거 외우는 것도 힘든데 문맥상 의미 같은 거 파악하는 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객관식 유형은 선택지 외부 작품 반영률이 굉장히 높고요. 작품 간 비교하는 거예요. ABC 작품을 비교하는 거, 표현상의 특징. 그래서 문학은 그냥 이 3가지 유형이에요. 이 3가지 유형에 어느 정도 말장난을 섞어 놓냐, 속지 않느냐 그거겠죠. 그다음에 서답형은 학교마다 다르지만 완벽한 문장 유형은 계속 들어가요. 그런데 요즘에 학교에서 서술형을 없애는 학교들이 하나둘씩 계속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수능 형태로 바꿔라 이거예요. 수능에는 저희가 서술형이 없잖아요, 국어가. 그러니까 내신에서도 서술형을 빼버리고 다 객관식으로. 그래서 객관식 33문제, 어떤 학교는 35문제까지. 그러면 객관식만 35개면 풀 수 있지 않을까? 굉장히 시간이 딸려요. 그래서 애들이 검토할 시간도 없이 한번 쫙 보고 체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많이 이 주변 학교들은 그 서술형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완벽한 문장 유형 또는 여고 같은 경우엔 괄호 넣기로 많이 뚫으세요. 근데 남고도 마찬가지인데 문학에서 괄호 넣기 단답식 유형이 서술형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또 정확한 단어를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서술형은 비슷하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요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여기서는 문학에서는 등급 결정 유형을 학교에서 뭘 쓰시냐면 모두고르시오 쓰세요. 이 말은 아이들이 다 잘한다는 얘기예요. 1, 2, 3등급에 모여있는 아이들이 다 잘하다 보니까 등급 결정을 내야 되는데 방법이 없어요. 막 어떤 고난이도를 내도 애들이 맞추니까 모두고르시오를 써버리세요. 그래서 2학년에 가면 각 시험마다 모두고르시오가 거의 3개 정도, 4개 정도 많게는. 그런데 문제는 애들이 2개까지는 고르잖아요. 3개 고르는 게 2개 들어온다. 그럼 걔가 킬러예요. 3개까지는 애들이 떨려서 못 고르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떤 학교에서는 모두고르시오 했는데 하나도 없었어요. 0이에요, 답이. 그거 맞은 애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애들이 알면서도 설마 그러면서 그거를 체크를 못 하는데 그걸 노리시고 학교에서는 이걸로 등급 결정을 합니다. 점수 차이를 내게 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조건 많은 서술형. 이거는 남학교에서 많이 쓰는 건데요. 남자애들은 잘 안 읽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무지하게 달아놔요. 조건 1, 2, 3, 4. 이걸 다 충족해서 쓰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주변 남학교들이 쓰는 방식이에요. 이게 등급 결정입니다. 자, 이게 이제 실질적인 2학년 올라가면 저희가 맞게 되는 시험이고요. 네. 고전 시가가 다 선택지로 들어오게 되고요. 서술형 같은 경우에도 보세요. 서술형이 굉장히 막
복잡하잖아요. 남자애들이 이거만 봐도 이제 질려버려갖고 알면서도 틀리는 유형이에요. 그래서 남학교에서 이제 하는, 네, 남학교에서 나오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유튜브랑 실시간인데 뭔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아이들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여자예요. 어머니, 남자예요. 어머니께서는요? 남자예요. 네. 남자애들이 이제 2학년 가면 큰일 났어요. 문학 때문에 너무 어려워요. 됐어요? 됐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서술형이 이런 식으로 들어오고요. 요거는 전체 시험지인데 잘 보이지 않으실 건데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요게 지금 저희 100점짜리 100점 맞는 그 고득점 맞는 그 학생의 시험지예요. 그래서 딱 시험지를 보면 몇 점인지가 알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 수업 들어올 때 봤던 시험지를 다 가지고 와봐. 이제 이러거든요. 그럼 자기는 잘 맞았다고 막 이렇게 잘 본 시험지 갖고 오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국어는 실수를 줄이는 가장 큰 좋은 방법은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자기 확인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거 몰라갖고 여기다 쓰는 거 아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 체크하는 건데 남자애들일수록 이거 절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남자애들을 아주 죽이고 싶어요, 진짜. 이걸 숙제 검사할 때마다 매번 얘기를 해요. 밑줄 쳐. 그 다음에 문제마다 밑줄 치고 가로 치고 이것만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조차도 하지 않아요. 1학년일수록 더 심한데 1학년 때는 막 이런 것들 뭐냐면 이런 거 뭐 OX 표시 막 절대 하지 않거든요. 옆에다가 그냥 하얗게 남겨놓고 답만 체크해 갖고 오는데 발문 자체에다가도 문제 자체에다가도 밑줄도 X도 치지 않아요. 그러면 알면서도 틀리게 되는데 이게 2학년 오면 더 문제가 큰 이유는 2학년 때는 정말 말장난이에요. 이 선지 길이도 보시면 1학년 때보다 훨씬 2배로 늘어나거든요. 선택지가 길다는 건 조건이 많다는 건데 남자애들은 특히 앞대가리만 보고 얘가 있네? 맞아. 이렇게 체크해버리거든요. 국어는 절대 그렇게 풀면 안 돼요. 고득점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이제 줄이는 방법들이죠. 이거 보세요. 그래서 가나의 표현 방식, 작품 비교하는 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것도 제가 이거 보이시죠? 이렇게 괄호 치는 거 가와 달리 이걸 하라고 몇 개월을 막 1년 넘게를 닥달을 하면 그제야 하나 이렇게 할까 말까예요. 근데 이거 비교 유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거든요. 보기 유형이에요. 보기도 굉장히 길게 들어오죠. 한 번도 보지 못한 보기를 여기서 읽어내고 여기랑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보기 유형은 가장 좋아하는 학교가 휘문고예요. 그래서 보기를 굉장히 까다롭게 넣어놓고 여기하고 여기 선택지하고 만나를 봐봐. 이렇게 푸는 거거든요. 근데 애들은 보기를 무시하고 지문과 선택지의 일치를 봐요. 그럼 틀리는 거예요. 보기하고 선택지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방법들을 계속 애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내신을 하게 되는데 2학년 정도 되면 2학년 1학기 후반 정도 되면 애들이 이제 저는 정시예요. 그리고 이제 빠져버려요. 내신에서. 그래도 저는 갖다 안 쳐놔요. 왜냐면 2학년 때 그 배운 모든 과정이 그냥 수능의 직결인데 내신 할 때처럼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어요. 수능 수업에서. 저도 고3 아이들 수능 수업 하지만 수능은 내신과 다르게 그렇게 디테일하게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내신에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정시어도 들어. 고3 때 고3 애들 내신 하거든요. 수특 갖고 해요. 그 시간에도 정시 준비한 애들 갖다 안 쳐놔요. 왜냐면 수특이 어차피 그 수능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거 세 작품 비교하는 거죠. 가라마. 이런 비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연필을 들지 않고 그냥 눈으로만 풀어서는 그냥 오답이에요. 자, 이제 독서입니다. 독서는 2학기에 들어가는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과서 지문이 3, 4개에 들어가고 수능 기출, 수특, 그 해의 수특 지문 있잖아요. 그거 활용하시고 거기다가 부교재까지 쓰는 학교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문으로 따지면 비문학 지문이 총 10개에서 13개 정도 들어오는데 범위와 연계된 외부 지문도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수능 기출에 어떤 지문이 들어갔으면 그것과 또 관련된 다른 외부 지문을 선생님들이 넣으시는데 그건 절대 알려주지 않아요. 그건 현장에서 모의고사 볼 때처럼 읽고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 유형은 보기를 통한 적용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고난도로 나오고요. 그다음에 내용일치 유형이 어떻게 가냐면 어휘비를 변형시켜요.
애들이 이제 비문학 지문 읽고 선택지 올 때 어휘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체크를 못하면 이건 찾을 수가 없죠. 서답형은 여기 독서에서는 완벽한 문장 유형, 그다음에 괄호 넣기 단답식 이것도 거의 동일하게 들어와요. 그래서 독서에서는 서답형이 없는 학교는 거의 없이 써봐 이런 식으로 다 서술형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독서는 등급 결정의 핵은 뭐냐면요. 시간 부족이에요. 얘네가 내신이니까 되게 우습게 생각하거든요. 2학년 2학기면 시간이 부족하겠어 하는데 여기에서 2학기 때 시간이 부족해서 2세트 날리고 울면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들이 왜 시간이 부족하냐면 저희가 배운 것만 내는 게 아니고요. 배운 지문이 있으면 그 밑에 관련 지문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처음 보는 지문을 넣으세요. 그러니까 그거 읽을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희는 배운 지문을 여기 보시듯이 지문을 완벽하게 외우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비문학이지만 내신은 내신답게 한다. 그래서 싹 다 지문을 외우고 그렇게 들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학교의 비문학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뚫어놓고 내용을 넣어라. 내용일치 문제고요. 이런 식으로 나오죠. 굉장히 꼼꼼하게 봐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고요. 이게 선생님들이 보기 유형으로 내시는 거예요. 이게 수능 기출에서 가져오시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식으로 문제를 외부 지문을 넣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배우지 않은 그걸 가지고 그 시간에 이제 적용을 시켜서 풀어야 되는 것들이죠. 그다음에 이거 논술형이에요. 이게 제가 자르다 말았는데 이 한 면이 다 이 지문이에요. 보기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한 면이 다 지문이에요. 서술형인데. 그래서 애들이 이거 읽다가 그냥 지쳐버리는 거거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각 파트 대비를 보시면 문학 대비는 저희가 이제 방학 때 개념 정리 먼저 들어갈 겁니다. 시하고 소설 개념 정리가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수업에서 들어갈 거고 고전 시가 당연히 작품 정리해야 되는데 고전 시가는 탄탄하게 준비하고 가야 돼요. 저희 문학에서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거기 때문에 1학년 때 고전 시간은 좀 짧다라면 2학년 때는 가사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굉장히 긴 애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필수 가사 10개 당연히 정리가 들어갈 거고요. 연시조, 고려가야 한시인데 다른 선생님들은 이거를 시대별로 짚으세요. 뭐 신라부터 해가지고 고려, 조선 그 시대부터 가는데 저는 중요도 순으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내신에서 가장 많이 나온 중요도 순으로 해갖고 필수 가사부터 정리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 가사에는 뭐 삼인곡, 송미인곡 뭐 당연히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창춘곡, 누왕사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고요. 연시조, 고려가야 한시까지. 이 얘네들이 뭐냐면 수능에서도 직결되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저희가 이렇게 배우는 것들이 수능과 연계, 그 다음에 내신에서도 그대로 들어온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현대시도 작품 정리할 건데 현대시하고 고전 시가만 마스터하고 가면 2학년 때 문학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작품이 거의 거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내신에서 활용도 높은 중요 작품으로 정리를 할 거고 이 시대별로 절대 끊지 않아요. 가장 활용도가 많은 애들로 이제 정리를 할 거고 낯선시 독해법 어떻게 시를 읽어낼 것이냐 독해법까지 같이 들어갈 겁니다. 자, 비문학 대비 방법은요. 제 비문학 교재는 그 타이틀이 손으로 읽는 비문학이에요. 국어는 절대 눈으로 보면 안 되거든요. 수학이 손으로 풀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국어도 손으로 읽는 비문학인데 어디다 밑줄을 치고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여기서부터 이제 꼼꼼하게 갈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수능까지 비문학을 독해하는 비법을 가져가는 게 지금 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때 이제 요걸 가지고 내신에도 쓰고 수능에서도 쓰게 됩니다. 접속사 위주로 독해하는 법들을 배울 거고요. 그 실질적인 독해법이에요. 1학년 때는 문단별로 핵심 내용이 있는 걸 가르쳤다라면 2학년 때부터는 좀 스킬이 들어가는 거죠. 밑줄 치는 방법까지 디테일하게 들어갈 거고, 자, 이 주변에서 본 내신 기출 문제가 있어요. 자기네 학교 것만이 아니고 다른 학교에서 내는 내신 기출을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실전 연습을 시킬 겁니다. 자, 문법도 같이 할 건데요. 문법은 어떤 범위만 할 거냐면 핵심 범위만 할 거예요. 그래서 음은, 합성어, 파생어, 품사, 문장 성분, 시제, 높임인데 요거를 감각을 잃지 않게 짚어주고 갈 겁니다. 그래서 문법 자체가 뭐 몇 강으로 이루어진 수업은 아닌데 지금 요 타이밍에 문법을 손을 놓고 문학하고 비문학만 하고 갔다 그러면 얘네가 갭이 너무 커요. 1년 동안 문법을 손을 댈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방학 때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파트들을 개념 설명하고 그 다음에 내신 기출, 수능 기출, 평가원 기출 문제를 넣어가지고 숙제로 계속 풀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얘네가 방학하면 들어오니까 2달 가까이인데 그 2달 가까이 문법 문제를 계속 풀게 하면서 오답 처리하고 테스트 보고 하면서 그 감을 잃지 않도록 하고 갈 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비문학 지문, 제가 내신 대비할 때 비문학 지문인데요. 교과서를 가지고 빈칸을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중요한 빈칸들이고, 밑에 보시면 각각에 대해서 다 써 넣어라 해가지고 이제 쫙 아이들이 이렇게 해야 지문을 외우고 들어가요. 그냥 아이들한테 외워 하면 절대 그 비문학 지문을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단락별로 접속사, 그 다음에 얘네 이들이면 이들이 지시하는 게 뭐야? 이 여기 뚫린 게 다 아주 핵심적 단어들이거든요. 접속사들. 그래서 그걸로 해가지고 문장과 문장의 관계, 문단과 문단의 관계를 알게 하면서 싹 다 외우게 할 겁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또 주는 정리본이에요. 그래서 비문학에 대해서 정리본, 빈칸 뚫어서 외우게 하고 정리본 주고, 정리본에서도 빈칸 뚫으면서 다 채워넣게 해가지고 싹 다 외우게 하고 갈 거예요. 그래서 지금 2학기에 이제 아이들 그 독서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자료 때문에 들어오는 애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거는 제가 손수 만드는 자료인데 시중에 없어요. 독서에 그 자료들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독서를 시작한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학교들에서 기출문제도 한 2년 정도 거밖에, 어떤 학교는 1년 거밖에 없어요. 독서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시중 교재도 자체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독서라는 거는 그 선생님의 역량이거든요. 자료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래서 이런 정리본, 그 다음에 외우게 하는 거, OX 뭐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굉장히 많은 자료들을 주고 있고, 수업 시간에 독서 지문 할 때 만약에 교과서 지문이 있으면 그것과 관련된 검색을 해가지고 수능 기출 모의고사 사설을 총망라해가지고 다른 교과서에 있는 것도요. 관련 지문이 뜨면 그걸 싹 다 풀려버려요. 그래서 요번에도 똑같은 지문이 나왔어요. 선생님이 말씀을 안 하고 외부 지문을 내거든요. 그 외부 지문 적중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어본 아이들은 그냥 시간 내에 정말로 100점으로 푸는 거고, 한 번도 보지 않은 애들은 그 현장에서 그걸 다시 풀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차이예요. 어느 정도까지 보여주고 가느냐. 그래서 저는 예비고이 지금 겨울방학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3을 좌우할 수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예비고일 때처럼 그렇게 많이, 예비고일은 11월 둘째 주부터 저희가 수업을 했잖아요. 그렇게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파트별로 아주 잘 짚고 갈 수 있는 그 아주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문법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문법, 그 다음에 고전시가 문학 개념, 이거는 문학 개념은 제가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건데요. 이 문학 개념만 정확하게 하고 가면 선생님들이 이중선지 말장난하는 거 있잖아요. 문학에서. 거기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푸는 거예요. 아이들이 다 5개 선지 중에 다 지으면 꼭 2개가 남잖아요. 그 2개가 남아서 찍으면 또 틀렸어요. 막 이러거든요. 찍지 않고 푸는 거예요. 왜 틀렸는지 정확하게. 이게 개념이에요. 그래서 개념 수업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는 제가 고3 애들 수능 보기 직전에도 다시 한번 훑어주는 그런 수업이거든요. 자, 비문학 아까 말씀드렸죠. 비문학, 현대시, 그다음에 어휘인데요. 어휘에서 이제 방학 때 가장 많이 할 건 고전어휘예요. 그래서 이 고전어휘는 방학마다 계속 돌려서 외우게 해줘야 되거든요. 문법처럼 계속 상기를 시키는 건데, 이 고전어휘가 되면 고전 시가와 고전 소설이 다 섭렵이 돼요. 그 모의고사 볼 때도 이 어휘를 알기 때문에 읽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딱 시작하면서 끝날 때까지 계속 테스트 보면서 외우게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 정규 수업이고요. 요거는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요 세 파트를 다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도 하고 문학도 하고 문법도 하게 되는 그런 수업이고요. 여기서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선택 수업이세요. 이거는 정규 수업 들어온다고 다 듣는 거 아니고 선택해서 들어오시는 건데, 여기 있듯이 소수 예약제로 운영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기 마감이 돼요. 왜냐면 제가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교를 쓰지 않아요. 1대1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10명 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학생 위주로 해서 일단은 예약을 받고, 그 다음에 그 외적인 애들은 이제 웨이팅을 걸어갖고 수업을 하는 건데, 요거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이 3월에 이제 개학하면서 모의고사 보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고1 애들이 역대급이잖아요. 국어 1등급 점수가. 그래서 저희가 맨날 보면서 지금 1등급이 왜 이래? 이러면서 그러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국어 이렇게 성적이 좀 낮아요. 근데 이제 얘네가 개학하면서 3월 모의고사를 또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3번 보잖아요. 3월, 9월, 11월 3번 보는데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학생들이 하면 좋냐면 이제 자신 약점 극복하고 싶은 애, 모의고사 많이 풀지만 성적이 안 올라가요. 그런 애들. 그 다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애들. 그 45문제를 그 시간에 80분에 푼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고 이제 시간 조절 같은 거 받고 싶은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들어오는 거고요. 수업을 들어오게 되면 80분을 시험과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문제를 풀고 답안지 마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채점하고 분석표 작성해서 해설지 걷어버려요.
해설지가 없는 상태에서 혼자서 오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답이 50% 진행이 됐을 때 저랑 앉아갖고 이제 클리닉을 시작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나머지 오답하고 다시 불러서 2차 클리닉을 하는데, 이때는 아이들은 틀린 것만 이렇게 고쳐갖고 오거든요. 틀린 답도 물론 확인을 해주지만, 자, 1번이 맞았는데 요거 근거 잡아 해서 지문에서 근거를 잡도록 계속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연습을 시키면, 아, 문제가 이렇게 나왔구나를 알면서 지문 읽는 속도도 이렇게 빨라지고 굉장히 정확해지거든요. 자, 요거예요. 저한테 분석표 써서 내는 게 요건데요. 이게 이제 들어오게 되면 분석표 전체와 성적과 등급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갖고 이제 어머니한테 맨날 발송이 될 거예요. 이 분석표를 왜 작성을 하냐면, 이게 가면 점수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 애가 뭐가 틀렸는지를 보세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과학하고 인문이 비문학 지문이고, 여기 두 가지가 문학 지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문학 지문의 요 문제 유형을 보시는 거예요. 작품 간의 공통점 파악하는 거, 그다음에 작품의 종합적 감상 똑같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절의 의미 파악도 요것도 맨날 들어와요. 그래서 이게 그 지문이 다르지만 문제 유형은 두세 가지로 그냥 그 유형 자체가 반복이 돼요. 비문학도 마찬가지예요. 세부 정보 파악,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적용 문제. 이 적용 문제는 여기에서 항상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추론 문제도 마찬가지고 세부 내용 파악 무조건 들어가 있죠. 첫 번째 문제가 세부 내용 파악이에요. 그래서 애들이 틀리는 걸 이거 분석표를 작성하면 여지없이 이 세부 내용 파악 틀리는 애들은 세부 내용만 이렇게 틀려요.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우리 애는요 비문학에서 과학을 어려워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비문학에서 뭐 인문 경제를 근데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아이가 이 지문이 있을 때 이거 다 틀리는 거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어떤 유형만 틀려요. 그래서 이 반응의 적절성, 아니면 추론 문제 틀린 애들은 추론 문제만 틀리고, 종합적 감상 이게 보기 문제거든요. 보기만 틀린 애들은 보기만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추려가지고 공통적으로 틀리는 거를, 얘가 약점 유형이거든요. 이걸 추려요. 이거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약점 유형 확인하고 그 개별 과제, 약점 유형 개별 과제가 50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애들마다 다 다르겠죠. 그래서 들어올 때 모의고사도 다 똑같이 보는 게 아니고 아이들마다 다 다른 모의고사 제공이 돼요. 저는 1학년 거, 2학년 거 다 풀었어요. 그럼 걔네들은 제가 확인한 다음에 2학년 후반 거를 풀리고 3학년 거를 싹 다 풀려서 가거든요. 그런데 다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이 안 나온다. 걔네는 2학년 거 초반부터 다시 해요. 그러니까 다 개별적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약점 유형 50개가 가는데 50개 문제 주면 애들이 감사해요. 왜냐면 되게 적다고 생각하는데 적은 게 아니죠. 보세요. 만약에 과학에서 이게 요거를 가지고 제가 줬어요. 그러면 요 한 지문에서 요 한 문제니까 50문제지만 지문은 몇 개예요? 50개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들한테 모의고사 심한 수업 들어오는 애들은 방학 때 따로 비문학을 뭘 풀릴까요? 라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매산비를 풀릴까요? 어쩔까요? 막 그러는데 집에서 혼자 풀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왜냐면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여기에 와가지고 자기 약점 유형 50개씩을 풀어가면서 약점 유형을 극복하는 게 성적을 올리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요거 풀리고 그 다음 주에 들어왔을 때는 모의고사 풀면 1대1 클리닉 진행할 때 약점 유형에 대한 오답까지 싹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계별로 약점 유형을 이렇게 극복해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당연히 시간이 극복이 돼요. 애들이고 어머니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빨리 풀 수 있어요? 지문을 빨리 읽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지문을 빨리 읽는다고 문제를 빨리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방법들이 여기 모의고사 심화 수업에서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이제 내신 들어오면 저하고 하게 되는 자료들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시간이 이제 없어서 요거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 이제 어머니들 다 대치에서는 이거 관리가 되지만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리 체계가 아이들하고는 실시간 응답이 가능을 하고요.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계약해서 딱 학교별로 가면 학교별로 이제 단톡을 만들어요. 여기는 학생과 저만 들어가 있는 단톡이거든요. 그래서 서로 자료 공유하고, 그 다음에 오늘 뭐 수업 시간에 뭐 있었어요 질문하고, 이 단톡이 언제 이제 빛을 발하냐면 직전 대비 때예요. 다음날 시험인데 그 전날 직보를 하고 갔어요. 그런데 그 끝이 아니잖아요. 계속 질문 받아야 되고, 애들한테 제가 따로 또 추가로 올려줘야 되는 자료가 있어요. 그러면 이 단톡을 활용해가지고 굉장히 유용하게 아주 활용이 되고요. 네, 관리 체계인데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건 여기 숙제 완성도예요. 그래서 그날 배운 거 뭐 진도, 과제 당연히 나가는데 숙제 완성도를 잘 보셔야 되는데, 이 완성도가 100%가 안 되면 얘가 그 시험 문제가 성적과 직결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다 풀어왔어도 완성도가 50, 30, 20으로 나눠가지고 나가는데 그거예요. 다 풀었지만 아무것도 체크가 안 돼. 채점도 안 한 거죠. 다 풀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채점은 했는데 오답이 안 된 거죠. 그런 걸로 나눠가지고 이제 완성도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00%가 뜨면 걔는 그냥 시험이 100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완성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 숙제 미완료에 대해서 왜 완성도가 50%인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나갈 거고요. 아이들하고 약속하는 게 이제 3회 누적으로 안 해온다 그러면 그냥 퇴원이에요. 이거는 성적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갖고 데리고 갈 수는 없다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못 받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테스트 결과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테스트 결과 가는데 아이들 이거 다 맞을 때까지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저희 지금 제 수업이 6시에 시작하는데 애들은 9시에 끝난다 생각하잖아요. 10시에 끝나요. 정규 수업이 그냥 10시에 애들한테 첫 시간에 나는 4시간 수업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10시에 끝나 정규 수업이. 하고 10시 이후에 남아서 테스트 미통과 그다음에 과제 안 해와서 어제도 저희 12시에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지는 9시에 끝나니까 엄마한테 9시 반에 와 문자를 한 거예요. 10시라고 말을 해도 엄마한테 맨날 어머니 여기 와서 막 몇 바퀴 도시죠. 그래서 어머니가 엄마 몇 바퀴 돌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과제도 안 해왔죠. 그다음에 이거 통과도 못했죠. 그래서 걔랑 붙잡고 앉아 12시까지 하고 갔어요. 그래서 여기 밖에 실장님들한테 죄송한데 같이 못 가니까.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 국어는 온 날 해야 돼요. 다른 날 오라고 하면 절대 안 오고요. 다른 과목 때문에 이거 시간 맞출 수도 없고요. 제가 뒤통수를 몇 번을 맞았기 때문에 온 날 마무리. 국어는 한 번 온 날 그냥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보내는 게 가장 좋죠. 그래서 시험 본 날 당일은 각 학교 시험 분석이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 시간표는 예비고의가 지금 화수 금으로 깔려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더 늘어날 텐데 일단은 들어가는 시간은 요거고 여기에서 이제 주말 수업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될 거고요. 모의고사 심화 수업은 이건 방학을 해야지 가능해요. 그래서 모의고사 심화는 화목에 9시 반, 10시, 10시 반 타임, 세 타임이 깔려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한 번만 들어오셔도 되고 나는 일주일에 2번 가겠다. 그럼 화목을 다 들어오셔도 돼요. 이건 선택사항이고 예전에 제가 화목금을 깔았을 때는 화목금 3번을 다 들어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누구냐면 하나고나 민사고 들어가면 못 나온 애들 있잖아요. 방학 때만 오는 애들은 이 수업이 좋은 걸 아니까 저기 뭐 강원도, 저기 전라도 뭐 별군데서 다 와요 애들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저는 힘든데 아이들한테 효과가 최대인 그런 수업이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시간표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방학 때 고위 애들 맡겨주시면 그 귀중한 시간 아깝지 않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탄탄하게 마무리 잘해서